저는 30년 동안 간의 기능과 대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최원석입니다. 간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라서 신호를 놓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몸 곳곳에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알게 되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전날 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가끔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어도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지나치셨을 거예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 증상이 사실은 간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그런 작은 변화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같은 피곤함이라도 간에서 보내는 신호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웬만한 무리도 다 버텨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식습관, 음주량, 수면 패턴이 지금은 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간이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위나 장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 간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버팁니다. 그래서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눈치채지 않으면 누구도 발견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구자로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작은 불편함이 혹시 간에서 보내는 신호는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오늘만큼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몸에서 이상한 신호 느끼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오래전 연구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연구실 조교의 큰형님이었는데 62세셨습니다. 평소 활동적이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죠. 그래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윗배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눌러보면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줄 알고 생활하셨습니다. 소화도 점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어요.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트림을 많이 하느냐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한두 달 지속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냄새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조교한테 물어보셨고 조교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미 간 기능이 정상의 반 이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로잡으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밤늦게 먹던 습관을 바꾸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는 간 수치가 상당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간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간과 직접 연결되는지 본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간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이 힘들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지속될 때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곤하면 하루 이틀 푹 쉬면 괜찮아지는데 간에서 오는 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간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대사가 비효율적으로 변해 만성 피로가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박영우님은 충분히 자도 아침마다 몸이 축 처져 출근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과음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아침 기상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 상복부, 그러니까 갈비뼈 바로 아래쪽이 묵직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간은 통증 신경이 적어서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눌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화기학회에서는 간이 커질수록 오른쪽 어깨 통증도 동반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김아리님은 팔이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간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간이 부어서 신경을 눌렀던 거였죠. 오른쪽 갈비뼈 아래 압통이 반복되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초기엔 미세한 압박감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오른쪽 윗배가 묵직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소화불량과 식욕 변화입니다. 담즙 분비가 줄면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자주 더부룩해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미식거리고 트림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간학회는 간 기능 저하가 소화효소 활동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71세 장은규님은 조금만 먹어도 체한 듯 답답함을 반복했고 결국 간 기능이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진다면 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며 야식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이 반복되면 위 문제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소화가 잘 되시나요?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 조절의 핵심 기관이라 기능이 줄면 수치가 금세 변합니다. 평소 정상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수치가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간 기능 저하 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감소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69세 한수빈님은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중성 지방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방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치 변화는 간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콜레스테롤 변화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대변과 소변 색깔 변화입니다. 회색 변과 진한 갈색 소변은 담즙 정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갈색을 띠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회색이나 흰색에 가깝게 변할 수 있어요. 국립보건원 자료에서는 빌리루빈 배출이 막히면 소변색이 짙어진다고 설명합니다. 73세 오태성님은 대변이 점점 옅어져 검사를 받았고 담도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소화제를 먹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계속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신 거죠. 대변색이 3일 이상 비정상적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혈변은 즉시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변색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입에서 나는 심한 냄새입니다. 특유의 단맛 섞인 악취는 간이 독성 물질을 처리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양치를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고 입안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국내 간 연구 자료에서는
황화물 축적이 이러한 냄새를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윤정필님은 양치에도 사라지지 않는 구취 때문에 검사받고 간 기능 저하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속되는 악취는 원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비염이나 위 문제와는 냄새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치에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경험해 보셨나요? 7번째는 피부 가려움과 황달입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가려움이 동반되면 빌리루빈 정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조금 누렇게 보이는 정도인데 점점 손바닥, 발바닥, 눈 흰자까지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간질환학회는 황달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68세 고은택님은 팔, 다리가 가려워서 피부 문제인 줄만 알았지만 간 문제였습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이 계속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색과 가려움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건조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요즘 피부가 노래진 느낌 없으신가요? 8번째는 잦은 출혈입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응고 인자가 부족해지면 잇몸, 코, 항문 출혈이 늘어납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오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 관련 국내 연구에서는 간섬유화가 진행될수록 출혈 경향이 심해진다고 발표합니다. 문석호 72세님은 양치 때마다 피가 나서 치아 문제인 줄 알았지만 간 원인이었습니다. 치과에서도 잇몸은 건강하다고 했는데 피가 계속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거죠. 출혈이 잦으면 즉시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혈이 늦어지는 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요즘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시나요? 9번째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간은 여러 호르몬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기력 저하나 불면 등 다양한 변화가 옵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며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국내 연구 자료에서는 간 기능 저하가 성호르몬 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명시합니다. 66세 정성우님은 갑작스런 무기력과 불면이 이어져간 기능 저하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동적이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지속되면 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스트레스 증상과 혼동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요즘 기운이 유난히 떨어지시나요? 10번째는 손발톱의 변화입니다. 손톱이 하얗거나 세로줄이 생기면 간 기능 저하가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손톱은 분홍빛을 띠는데 간이 나빠지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해집니다.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손톱 변화가 간질환과 동반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합니다. 70세 박태환님은 손톱이 하얗게 변해 확인해 보니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모양도 움푹 들어가고 세로줄이 여러 개 생겨서 이상하다 싶어 검사를 받으셨대요. 손톱 색과 모양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신호와 함께 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손톱색 최근에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생활관리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손상이 반복되면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피로 정도, 식욕, 피부색을 간단히 관찰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어떤지, 오늘 식사는 맛있게 했는지, 거울 보면서 피부색이 어제와 다른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컨디션을 기록해 보신 적 있나요? 담즙 흐름이 원활해야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야식과 기름진 음식은 담즙 부담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기름진 음식은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간이 활동적이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처리를 잘하는데 밤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저녁 식사량, 요즘 어떠신가요? 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면 부족과 과한 긴장은 간 대사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짧은 낮잠을 활용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고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체중 증가도 간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지방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2kg에서 3kg 상승은 간의 지방 축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 보시고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다 싶으면 바로 식단 조절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20분 빠른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지방 연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피부, 눈, 소변색은 간 상태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관찰해도 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노랗게 변하는 신호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피부색과 대변, 소변색을 주 1회 체크해 보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변기 물 내리기 전에 잠깐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색 변화, 혹시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간 대사는 약물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간에서 대사되거든요. 여러 약을 동시에 섭취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을 제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게 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약을 여러 종류 드시고 계신가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정신적 피로감도 함께 상승합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 우울 증상으로만 생각하면 조기 신호를 놓칩니다. 가벼운 산책과 햇빛 노출로 생체 리듬을 조절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20분 정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기분 기복이 요즘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물 섭취는 독성 물질 배출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간이 독성을 처리하면 그걸 배출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 물 섭취가 부족하면 간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루 5잔에서 7잔 규칙적인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오늘은 간이 나빠질 때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 소화불량, 가려움 같은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해 넘기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대부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피곤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소화불량이 오고 피부가 가렵고 입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또 넘기면 피부가 노래지고 출혈이 잦아지며 손톱까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간은 다시 회복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야식을 끊고 규칙적으로 자고 가볍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3개월 안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감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는 장기라서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변과 소변색, 피로감 정도를 매일 잠깐씩 체크해보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 물 내리기 전에 색깔 한번 확인하시고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간이 보내는 SOS를 훨씬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노트에 간단히 적어두시면 더 좋고요. 한 달만 기록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내용 중 어떤 신호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